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아우디 A6 50 TDI입니다. A6는 아우디의 핵심 모델 중 하나죠. 현행 모델은 2018년에 데뷔를 했고요. 엔진을 비롯한 주요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최근에 많은 유럽차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기본으로 넣고 있는데 이 A6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 차 역시도 하이브리드로 구분이 되긴 합니다. 생산은 독일과 중국 두 곳에서 하는데 국내에는 독일산이 수입이 됩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신형 A6는 가솔린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이후에 디젤과 S6 TDI도 추가가 됐습니다. 국내에는 여러 가지 엔진이 판매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50 TDI 쿼트로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S6 TDI를 제외를 하면은 가장 출력이 높은 디젤 모델입니다. 얼굴은 전형적인 아우디의 디자인이고 낮고 넓어 보이는 그런 실루엣입니다. 최근에 아우디 패밀리룩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넓은 면적의 그릴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S라인 패키지가 기본이고요. 이 차는 펜더와 보닛에 굵은 주름이 들어가서 좀 더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A6는 옆에서 봤을 때 기존보다 차가 더 커졌다는, 특히 길어졌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고요. 구형과 비교하면 차가 좀 더 낮아 보이죠. 요즘에 많은 유럽 차들이 그렇듯이 머플러는 장식이고요. 근데 아우디가 유독 그 머플러 장식인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머플러 장식의 그 플라스틱이 굉장히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갖고 멀리서 봐도 머플러 장식인 티가 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출력을 생각을 할 때 리어 범퍼의 디자인도 좀 심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테일램프에는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T005, 사이즈는 255에 40R 20입니다. 50 TDI는 알로이 사이즈가 20인치 한 가지고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과 미쉐린, 피렐리, 컨티넨탈 네 가지입니다. A6의 실내 디자인은 최근에 나온 다른 아우디와 같은 패밀리 룩이죠. 주요 디자인 또는 모니터의 위치가 거의 같습니다. 다른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아우디의 실내 디자인은 대체로 좀 톤이 어둡죠.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은 전형적인 비즈니스 세단 또는 고급 세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아우디의 내장재는 독일 3사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모니터 주변과 대시보드에 좀 하이그로시가 두껍게 들어간 게 단점이긴 합니다. 실내 전체에서 하이그로시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 주로 눈이 가는 모니터와 대시보드 쪽에 있으니까 좀 많아 보이죠. 모니터는 10.1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A6의 가격이나 요즘의 신차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모니터의 사이즈가 조금 작은 느낌은 있죠. 근데 그 모니터의 위치 자체가 좀 높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운전자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엔 좀 잘 들어옵니다.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다른 폭스바겐 아우디처럼 이 터치 스크린은 터치는 터치인데 물리 버튼처럼 약간 힘줘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만 대면은 인식이 안 되고요. 조금 힘줘서 눌러야 됩니다. 여기서 페이지를 넘겨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메뉴는 이 차량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는 드라이브 모드인데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해도 되지만 저 밑에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도 되죠. 그리고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행과 스티어링의 그 감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에어컨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 운전대 그림을 누르면은 열선 스티어링 휠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 열선 운전대는 그 밑에 쪽에 있는 액정에서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제의 경우에는 여기서 겨울과 여름, 강도도 은은함과 약중강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조명 및 시야로 들어가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실내등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무드 조명인데 다른 아우디가 그렇듯이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꽤 넓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센터페시아 라인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고 심지어는 저 쿼트로 대시보드에 저기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야간에 차에 타면은 이 무드 조명 때문에 실내가 좀 더 화려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표면등과 라인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위별로 무드 조명의 색상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총 30가지가 있는데 대략 파란색이 가장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좌측에는 주로 사용하는 큰 메뉴의 버튼을 이렇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라디오, 이게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입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쪽이 위에서 내려다본 탑뷰고요. 이 3D를 누르면은 이렇게 사방을 돌려서 차 전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좁은 곳에서 주행차 할 때 좀 요긴한 기능이죠. 그리고 여기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그냥 시켜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앵글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카메라와 그래픽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이 후방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모니터의 화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좀 뿌옇게 나오죠. 선명하지가 않아요.
실내는 듀얼 모니터 컨셉이죠. 그러니까 위쪽에 보통 흔히 있는 모니터가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공조장치도 이렇게 액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앉으면 뭔가 그 액정이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아래쪽 액정은 주로 공조장치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공조 시스템을 켜면은 이렇게 온도 조절이나 바람 세기가 전부 이 터치로 조작을 합니다. 이거 역시도 약간 물리 버튼처럼 힘을 줘서 좀 눌러야 돼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물리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액정 안으로 통합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순차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물리 버튼이 조금 더 편하긴 하죠. 시동 버튼은 이 앞쪽에 있고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S 메뉴로 한 번에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최대와 개별 설정, 기본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ADS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어 셀렉터는 레버 타입이고요. 레버 타입 치고는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좀 뭉툭하죠. 근데 이 센터 터널 자체가 좀 많이 올라온 편이어서 운전대와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른 전자식 기어 레버와 동일하고요.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고요. A6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기어 레버 주변에 우드가 많이 쓰였습니다. 만져보면은 정말 딱 진짜 나무의 그런 느낌이죠. 여기는 컵홀더고요. 센터 콘솔 박스는 용량이 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 콘솔 박스의 용량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정말 딱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해 놓으면 딱 맞는 그런 공간이고요.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도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좀 작은 편이죠.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좀 작게 느껴지고요. 이 림의 두께는 성인 남성에게는 딱 적당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손에 잡히는 감각도 꽤 좋고요. 참고로 A6 50TDI는 패들 시프트와 전동식 조절도 기본입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이 디자인은 다른 아우디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도 좀 비슷하죠. 여기서 스포크 왼쪽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전체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뷰를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바뀌고요. 계기판 디자인은 총 3가지가 있고요. 모니터의 설정에서 아우디 버추얼 콕핏으로 들어가면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클래식, 스포츠, 다이내믹. 여기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고요. 요거는 다이내믹.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HUD의 시인성은 대체로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 폰트의 크기라든가 표시되는 정보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아우디 차들을 보면은 스티어링 휠 왼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죠. 이 수납 공간이 보는 것보다는 꽤 깊어요. 그러니까 전체 용량이 좀 큰 편이죠. 이렇게 노트 10 플러스 루크도 한참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 차들이 뭐 종종 있긴 한데 그 차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쪽에 수납 공간의 그 용량이 꽤 큰 편입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크기이긴 한데 쿠션의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근데 이 차는 좌판의 길이 조절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허벅지 뒤가 약간 좀 허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가죽의 질은 꽤 좋은 편이고요.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한 편이에요. 그리고 등이 닿는 가운데 부분은 쿠션이 조금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드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은 용량이 아주 그렇게 큰 편 아닌데 저런 500ml 병을 이렇게 넣고 뺄 때 좀 편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차 크기나 휠 베이스 대비해서 2열의 거주성이 아주 그렇게 좋은 편 아닙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요. 2열 시트도 1열과 거의 비슷한 착좌감인데 1열처럼 좌판의 길이가 좀 짧은 편이고요. 대부분의 독일 차들이 그렇듯이 2열의 그 등받이가 좀 서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머리 공간은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1열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도 조금 제한적이고요. 신발이 그 상하의 여유가 좀 없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많이 올라온 편이어서 2열은 사실상 2명이 앉기에 딱 적당한 그런 공간이죠. 이 가운데 시트 부분은 그 좌우가 넓긴 한데 양쪽에 비해서 대부분의 차들처럼 쿠션이 좀 올라와 있고 좀 탱탱하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조장치가 마련이 됩니다. 사전 시스템이고요. 양쪽 모두 바람 색이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은 없지만 2열에 열선 시트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의 크기는 꽤 넓은 편이고요. 스키스루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컵홀더고요. A6는 안전벨트 버클에 이렇게 하얀색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안전벨트 멜 때 좀 더 편하긴 하죠. 트렁크는 개폐 모드 전동이고요. 버튼이나 도어 트림의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A6의 트렁크 용량은 530리터고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간 입구는 물론 좀 깊이가 깊은 편이죠.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V6 디젤로서는 좀 큰 편입니다. V6 디젤이니까 4기통 디젤보다는 좀 더 공회전 때 조용할 거라고 기대 또는 예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소리가 좀 커요. 지금처럼 공회전 때 있으면은 실내로 들어오는 그 엔진 소리 또는 음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차 시 운전대나 시트로는 진동이 좀 가늘게 있는데, 보통 이 정도로 진동이 좀 가늘게 있으면은 다른 부분은 진동이 이제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공회전 때 지금처럼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그 바닥 쪽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풋네스도 그렇고 좀 가늘게 진동이 전달이 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V6 디젤 엔진과 8단 팁트로닉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즘에는 디젤이 점점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고, 특히 디젤 중에서도 4기통이 거의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V6 3리터만 해도 꽤 큰 엔진의 디젤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컴포트보다는 스포티에 가깝고, 조용함보다는 좀 사운드를 살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차 엔진의 포지션을 보면은 바로 S6 TDI 그 밑이잖아요. 286마력이면은 출력 자체도 꽤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좀 운동 특성 또는 성능 자체가 좀 스포티 쪽에 가깝습니다. 보통 출력이 높은 차들이 아주 저속에서 이제 천천히 기동할 때 오히려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가 그렇고요. 물론 이 차의 동력 성능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편에 가까워요. 아까 시트 설명할 때 쿠션이 좀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체 역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하의 그 바운싱 또는 움직이는 거리가 좀 짧은 편이고, 그래서 요철 구간이나 좀 안 좋은路面지날 때 그 첫 번째 충격이 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물론 그 첫 번째 충격 이후에는 그 여진 또는 진동을 빠르게 추스리는 편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소리를 좀 살리는 쪽으로 세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방음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유리만 봐도 이 차의 가격이 대략 8,600이고 V6 3리터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1열은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갈 법도 한데, 이 차는 뭐 두껍긴 하지만 이중접합은 아니에요. 1열 유리가. 그리고 하체의 방음 또는 그 타이어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정도도 A6라는 중형 세단 또는 가격 대비해서 좀 들어오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노면 소음이 가장 적은 이 아스팔트 구간에서도 타이어 소음이 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컴포트나 조용함보다는 스포티 쪽에 좀 더 차의 성격이 맞춰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A6처럼 이 차 역시도 운전 중에 시야가 꽤 좋아요. 이 사이드 미러도 이제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평범한데 가속할 때 또는 그 터빈이 스프럽 될 때 그 소리는 좀 스포티하네요. 듣기가 좋습니다. 딱 이 소리만 들으면은 확실히 좀 고출력 또는 고성능 엔진의 음색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코너를 돌 때 평상시의 운전 감각과 다른 차가 있는가 하면은 비슷한 차가 있는데, 이 차는 평상시의 운전 감각과 비슷하네요. 방금 같은 그런 내리막 코너에서는 앞이 무거운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코너에 좀 빨리 진입을 해도 또는 중간에 가속을 해도 좀 이렇게 운전자가 멈칫거림 또는 그런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면서 이렇게 ISG로 엔진이 꺼질 때 그 작동이 좀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보통 디젤 엔진은 가솔린보다 ISG로 엔진 꺼질 때 좀 이렇게 움직임이, 특히 이제 유럽 쪽 디젤이 그런데 이 차는 되게 슥 하고 꺼지네요. 그리고 켜질 때도 흔들림이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승차감 저하의 요인이 별로 없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에서도 좀 스포티한 세팅이고, 그러니까 코너에 좀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해도 또는 빨리 지나가도 엔진의 출력을 줄이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행에서 가속력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S6 TDI나
기존의 55 TDI만큼은 아닌데 가속력이 꽤 빠릅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대략 23초인데 이거는 GV70 2.5나 카이엔과 비슷합니다. 근데 기존에 그 3리터 디젤 트윈터보 탈 때도 그랬지만 이 차 역시도 디젤로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고속발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속까지 쭉 뻗어나가는데 보통 대부분의 차들이 속도가 이제 줄잖아요. 근데 그런 속도가 이제 멈칫하는 그런 그 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력에는 꽤 좋은 점수 줄 수가 있고요. 이 차는 특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중속 토크가 좋은 차들이 해당이 되는데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속도가 좀 잘 붙어요. 그래서 가속력에 대한 또는 가속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200, 300rpm에서 가속 페달을 밟잖아요. 그러면 그 2000rpm이 되기 전에 약간 그 멈칫거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럽 되는 그 시간이 있죠. 근데 일단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큰 토크가 나옵니다.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전기 모터가 작은 힘으로 이제 보탠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작은 엔진일 경우에는 좀 티가 나지만 지금처럼 막 기본 토크가 막 66이 넘어가면은 사실 뭐 있으나 없으나 티가 잘 안 나긴 하죠.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에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8단으로 90 정도 달리다가 가속 페달 발을 떼면은 RPM이 딱 하고 떨어져요. 완전 0으로. 그러니까 그 글라이딩 되는 그런 모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연료 세이브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의 반응이 좀 더 적극적이 되는데 가솔린보다는 또는 S6보다는 다이내믹으로 바꿨을 때 그런 그 민감함이 좀 덜 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속을 하면은 똑같이 같은 가속 페달을 밟는 양이라고 해도 뭐 컴포트나 에코 모드보다는 좀 더 밀어주는 힘이 강하고요. 이 차는 그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거동의 그 차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속도로 돌아간다고 해도 오르막에서는 그 정점 지나서 살짝 암으로 감기는 그런 현상이 별로 없는데 내리막에서는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게 차의 자세를 잃어서 좀 안정감을 잃는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스포티한 그런 기분이죠. 이렇게 저 회전 반경을 보면은 GV70이나 G63보다는 확실히 짧네요. 같은 사륜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차종은 저 똑같은 자리에서 운전대 끝까지 꺾고 돌잖아요. 그럼 거의 3초로 저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얘는 그 전에 돌아버리네요. 요즘에 나오는 4기통 디젤, 정확히는 디젤 게이트 이후에 그 4기통 디젤들은 그 예전에 비하면은 고회전으로 돌렸을 때 뭔가 좀 힘이 빠진 그런 느낌인데 V6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V6 디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좀 일정하게 토크를 생산을 하고요. 속도가 꾸준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도 대체로 무난한 편인데 아주 높은 속도 이상에서는 그 이하보다는 좀 차가 출렁거리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벤츠 E클래스랑 비슷한데 예전에 비하면은 고속 영역에서의 안정감은 약간 좀 신경을 좀 덜 쓴 그런 느낌? 이 차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엔진을 좋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리나 회전 질감인데 보통 디젤 엔진은 이렇게 4000rpm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깨지는 소리 나고 막 되게 버거운 그런 회전 질감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에서도 부드럽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성능을 떠나서 제가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확실히 다이내믹 모드에서는 컴포트보다 동일 코너에서 속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제어가 들어가는 양도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시속 90에서는 뭐
보통 못해도 리터당 20은 나오는 것 같아요. 20m로 떨어질 때도 가끔 있지만 보통은 리터당 20을 넘을 때도 많고요. 대략 한 20에서 한 24, 5 요 사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 출력이나 가속력을 생각을 하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괜찮은 편이고요. 시속 110에서도 대략 리터당 17에서 18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ACC는 이 방향 지시등 레버 밑에 있는 또 작은 레버가 있는데 짧은 이걸로 조절합니다. ACC의 그 제가속 때 그 반응은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낮게 하면은 속도가 줄었다가 다시 제가속할 때 그 가속력이 굉장히 좀 느리죠. 천천히 가속되고요. 가장 빠르게 세팅을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가장 낮은 단계보다는 좀 더 빠르게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ACC 사용하실 때 그 다시 재가속할 때의 그런 그 반응이라든가 속도도 3단계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차로 유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 레버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차선 표시가 뜨죠. 제가 아우디 폭스바겐은 이제 최소 국내에서 팔리는 차들은 뭔가 차로 이탈 방지와 차로 중앙을 잡고 가는 그 성능의 대략 중간적인 그런 성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탄 차들은 뭔가 약간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탔던 차들보다 차로 중앙을 잡고 가는 성능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을 달리거나 약간 좀 구분을 달릴 때 그 중앙에서 약간 좀 움직였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가운데를 잘 지켜요. 예, 이번에 A650 TDI를 타보니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안락함이나 조용함보다는 스포티한 그런 성격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S6 TDI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성능 위주의 디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이제 주행 특성이라든가 승차감은 좀 호불호를 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편적으로 좀 어필할 만한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단한 편이고 무엇보다도 V6 디젤 또는 이제 가격 대비해서 외부 소음이 실내로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어서 아까 공회전 때도 그랬지만 주행할 때도 타이어 소음이나 특히 고속으로 주행할 때는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차는 성능은 꽤 좋지만 코너링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안락함이라든가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성격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업데이트가 되게 된 것 같아요. 기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되게 저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차선이 흐려진 곳에서도 잘 지키네요. 참고로 이 차는 좀 안 좋은 노면에서 막 B필러나 저 2열 시트에서 잡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고요. 이 차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늘 그 아우디 프리센스 그 센서들 약간 오류가 나갖고 요 계기판에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경고등이 뜨더라고요. 지금은 잘 되고요. 그래서 A650 TDI는 성능 자체로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지만 보편적인 승차감이라든가 소음 방음에서는 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곰곰 보면은 가격 대비해서 좀 옵션이 아쉬운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중접합 유리도 그렇고 1열 시트도 좌판 길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허벅지가 약간 좀 허전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로써 더 뉴 아우디 A650 TDI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